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뭐 좋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나쁘게 보면 일부 기업들은 이익이 감소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양쪽 해석을 좀 남겼고요. 오라클이 실적 전망치 상향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갔고, 주변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끌어올려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플러스 마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오늘이 또 동시만기일인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수급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변화가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 구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오르긴 했는데 뭐 소폭 올랐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이가 상당히 심했어요. 실제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오른 업종, 하락한 업종 되게 비슷했잖아요. 근데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업종이 1% 이상 하락한 게 특징이었고, 에너지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기술적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또 유틸리티도 또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업종별로 차이가 되게 심했다.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이게 예상치가 플러스 0.3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는 2.6%, 그러니까 예상이 3.3이었으니까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안정이 됐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정가시켜서 좀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오라클이 메인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하루 시가총액 증가로는 최대.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만 시총이 2,440억 달러가 올라가서 시가총액 탑10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주변 메인 종목이 됐고, 이 영향으로 주변에 있는 AI 대형주들,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등등의 어떤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고용지표 불안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에서는 고용지표 부진하긴 한데 이게 있는 고용 가지고도 기업들의 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 봐서는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곳에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둔하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카슨그룹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 건데, 이게 고용이 상향 조정된 해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뭐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서 또 증권사들의 지수 목표 상향 조정이 또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바클레이즈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양호하고 AI 낙관론이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목표를 상향한다. 근데 사실 뭐 상향 조정해봐야 지금 지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또 높였고요. JP모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게 맞는데 내년도 초까지는 S&P 500 지수가 7천까지 올라갈 거다. 금리가 내려갈 거고 배당이 급증하는 거, 이 부분이 지수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됐던 게, 그 미국 법원에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효력을 정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냥 9월 FOMC에 참여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참여하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맞았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임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 9월 FOMC 참여한 게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 너 이거 불법적인 그 회의를 열었어? 그러면 파월 해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리사 쿡 해임의 어떤 효력이 정지가 되고 9월 회의에 참여하는 게 합법적으로 되면서 이제 파월이 뭐 이상한 어떤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전년 대비 2.6, 그 근원은 0.1, 2.8, 마이너스 0.1, 2.8 이렇게 나왔는데 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서비스 부분이 마이너스 0.2% 하락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매와 소매 마진이 1.7% 줄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수입해 오는 가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럼 수입해 오는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이걸 좀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줄여서라도 내가 이걸 갖다가 비싸게 값을 올리면 점유율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팔자. 그래서 이익을 감수하고 이익 축소를 감수하고 그냥 그대로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이제 물가 안정인데 나쁘게 보면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한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좀 마진을 줄이면서 점유율을 지켜야 되는 업종들. 이게 오늘 그래서 필수 소비재랑 임의 소비재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들 낙폭이 컸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지겠구나. 마진을 줄이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었겠구나 해서 해당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반면에 이런 어떤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AI 투자 많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이 물가하고 상관없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반대쪽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매도가 나오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되게 심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업종으로는 뭐 단연 AI주입니다. 오라클이 무려 36%나 폭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증권사들별로 목표 주가 막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오픈 AI의 대규모 수주 받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원 수주 받았다. 이런 어떤 보도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3.8%, 브로드컴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뭐 당연히 이제 상승률 3위에도 오라클이 1등이고 브로드컴이 2등이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쉐브론이라든가 엑선모빌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유가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생산 조절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미국 당국자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 반면에 이제 애플은 빠졌는데 그 아이폰 관련한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는 3%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 상향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오히려 고용 지표가 하향 수정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 지표가 상향 조정될 때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2018년도에 그때 이제 6% S&P 500 지수가 빠졌었던 해였고, 2022년도에도 그때 고용은 46만이나 상향이 됐는데 그때 지수는 또 19%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데이터라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몇 달 전 거를 이제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 고용 상향 또는 하향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래서 이게 뭐 주식시장의 호재 악재로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근데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주식시장의 어떤 움직임 보면 2011년도, 10년도 그때 이제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좀 뭐 다시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2017년도 그때도 최고치 경신한 날 이후에 주식시장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2020년도 당시에도 최고치 경신한 날 체크를 해보면 그 이후에 또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고치 돌파한 날이 지수의 피크가 된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어쨌든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져볼 만하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어제 또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업종별로 좀 이제 보면 대형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형주 지수는 최근 들어서 종가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고점이 지금 현재 7일 연속 양봉인데, 대부분이 거의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군들의 중형주가 많이 있거든요. 5천억 원 살짝 아래? 뭐 하여튼 그 부근의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 종목들에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형주 지수는 아직은 연중 최고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소형주 지수도 지금 종가가 고가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똘똘한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중소형주 쪽에서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 축은 당연히 외국 기관이 이제 시세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군들은 뭐 몇 개는 좀 담아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급 동향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이 4조 6천억을 팔았거든요. 이번 주에만 코스피에서. 코스닥까지 합치면 5조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합쳐가지고 3조 3천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1조 1천억 원 이상, 1조 2천억 원 가까이 이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기관 쪽은 금융 투자가 매수한 거고, 그 외에는 사실 매수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제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뭘 많이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2조 원. 예, 반도체만 2조 원 사가지고, 그러니까 두 종목이 2조 원인데, 이제 매수 3위 종목이 1,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구나. 실제로 오늘도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럼 기관은 코스닥에서 뭐 사고 있느냐? 역시 반도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테크윙, 뭐 솔브랜, PSK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도 보면 반도체가 많은데,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선별적으로, 로봇주 중에 선별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들어와서 쑥 들어왔다 쑥 빠져나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따박따박 매수가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탁금을 오래간만에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월 말, 월 초에는 예탁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이제 보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5조 원 매도한 자금은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이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탁금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주식 바깥으로 돈을 빼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양도세 기준이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고, 세제 개편안 확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서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에 일부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증시 자금이 다시 70조 원을 넘기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 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늘 말씀드리는 게, 반등장보다 상승장이 어렵다. 왜냐면 반등장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대부분 종목이 반등하지만, 상승장은 가는 종목만 골라서 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차별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심해지는 걸 염두에 볼 때, 일단 수급의 어떤 변화, 업종별 이런 구도, 이걸 좀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 하회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AI주가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털자,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양도세 기준이 사실상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론이 뉴스의 파라라가 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자금 유입의 계기가 될지, 오늘장, 사실 오늘 그 만기일이라서 이 변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만기를 좀 영향을 덜 타는 코스닥 쪽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그러니까 증권, 지주사,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에서 어떤 좀 변화가 생기는지, 한두 업종 정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눌렸던 종목들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이 나오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한 날, 예, 그 날부터 이제 최고점, 그러니까 그 피크 칠 때까지 어떤 상승폭, 그 다음에 걸렸던 기간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최고치를 이제 돌파한 날이 이제 각각 제가 표기한 날이고, 그 이후에 최대 피크까지 추가로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많이 올라갈 땐 82%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26개월,
다음에 가장 조금 올라간 건 7% 올라가고 4개월 만에 이제 꺾인 게 그 가장 적은 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피크 고점을 넘겼는데 저게 고점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더라. 가장 적게는 4개월, 최장은 26개월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제가 피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지수에 이렇게 관심 갖기보다 어떤 종목이 강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 업종의 수급 구도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